전국에 계신 케이에프 석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차 때 종자기능사 필기시험을 합격해 놓고요. 필답형 실기시험으로 시험 유형이 바뀌어 가지고 아예 실기는 시험을 안 쳤습니다. 여태까지. 그래 올해 2023년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그럼 다시 공부를 하고자 이 책을 샀습니다. 한 2년 정도 있다가 책을 보니까요, 전혀 새롭고 생소한데요, 열심히 해갖고 합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공부할 과목은 지금 작물편을 공부할 건데요. 지금 보면은 작물편 중에서도 계속 출제되고 있는 경우 계문, 과목, 과속종 중에서 무슨 과 작물, 무슨 종 작물 요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자, 한번 보자. 백각과, 벽과, 가지과, 국화과, 명화죽과, 박과, 배축과, 아욱과, 장미과, 포덕과, 콩과 또는 협과 등으로 분류합니다. 여기서 예를 보면은요, 가지과가 기출되었고요. 그리고 배축과, 십자가과가 기출되었고요. 자, 백과과는 어떤 식물이 있냐면은 양파, 파, 마늘, 아스파라거스, 알로에, 원추리, 옥자마, 튤립 이런 것들은 백합과고요. 벽과를 화분과라고도 하는데요. 요거는 벼, 밀, 옥수수, 죽순 등. 그 다음에 가지과, 요 기출 문제입니다. 고추, 토마토, 가지, 감자, 담배, 페추니아 이런 것들은 가지과입니다. 그 다음에 국화과, 우엉 국화과입니다. 우엉, 쑥갓, 상추, 데이지, 금자나, 곽꽃, 코스모스, 달리아, 국화, 가베라, 백일홍, 해바라기 등은 국화과입니다. 명화죽과, 건대, 시금치, 박과 기출문제입니다. 수박, 참외, 오이, 호박, 박, 여주, 수세미. 그러면 십자과, 배추과 이것도 기출문제입니다. 배추, 순무, 양배추, 브로콜리, 무, 고추냉이. 그 다음에 아욱과, 아욱, 접시꽃, 부용, 무궁화, 당아욱, 장미과, 요 예상 문제입니다. 장미과, 딸기, 모과, 사과, 자두, 복숭아, 배, 산딸기, 산사나무, 매화, 벚나무, 장미, 해당화 이런 것들은 장미과입니다. 포도과, 포도, 머루, 담쟁이 등굴. 그 다음에 콩과, 협과, 강낭콩, 완두, 쫙이나무, 해와나무, 등나무 등은 콩과입니다. 콩의 작물 중에 섬유작물, 목화, 삼, 모시풀, 안마, 왕골, 수세미, 땅나무, 요선 수세미도 섬유작물이라는 거. 그 다음에 유료작물, 참깨, 들깨, 아주까리, 유채, 해바라기, 땅콩, 콩 되겠고요. 전분작물,
옥수수, 감자, 고구마, 그리고 쌀 뭐 등등이 되겠죠. 약용작물, 제충국, 인삼, 박하, 홉, 요거는 약용작물입니다. 그 다음에 당뇨작물, 사탕수수, 단수수, 그 다음에 기호작물은 담배, 차, 요런 것. 자, 가수를 분류를 하자면은 과실의 구조 및 형질에 의한 분류, 인과류, 준인과류, 핵과류, 장과류, 경과류 요래 나눌 수 있는데요. 여기서 기출된 문제들은요, 핵과류와 장과류 이런 것들이 기출됐습니다. 그러면 인과류는 어떤 것들을 인과류라고 하면서 어떤 그 종류가 있냐면요, 인과류는 꽃바퀴의 피청이 발달하여 과육이 되는 과실을 인과류라 하는데요. 사과, 배, 비파. 준행과류는요, 감귤, 감. 핵과류 기출 문제입니다. 복숭아, 자두, 살구, 매실, 앵두, 체리 등등 이런 것들은 핵과류라고 하죠. 장과류, 포도, 무화과, 나무딸기, 참다래, 블루베리. 견과류는 밤, 호두, 개암. 개암이라는 것은 깨동을 말합니다. 다음은 연작과 기지 현상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연작을 어떤 것을 연작이라 하냐면은 동일한 포장에 같은 종류의 작물을 계속 재배하는 것을 연작이라고 하고요. 그러면은 기저현상은 뭘 기저현상이라고 하냐면은 연작장애라고도 하는데요. 연작하는 경우 작물이 생육이 뚜렷하게 나빠지는 현상을 기저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작물의 기저현상을 보면 여기 좀 중요하겠네요. 연작의 해가 적은 작물은 어떤 것이냐? 벼, 맹류, 조, 수수, 옥수수, 고구마, 삼, 담배, 무, 당근, 양파, 호박, 연, 순무, 뽕나무, 미나리, 딸기, 양배추. 이 중에서 몇 개를 내놔보면 어떤 게 헷갈리가 안 됩니다. 그런 게 하나하나 암기를 다 해야 되는 그런 게 어려운 거죠. 그러면 1년 휴작이 필요한 작물은 어떤 것이냐? 콩, 시금치, 파, 쪽파, 생강 등이 있고요. 2년 휴작이 필요한 작물 감자, 땅콩, 잠두, 오이. 3년 휴작이 필요한 작물은 강낭콩, 참외, 토란, 쑥갓. 그러면 7년 휴작이 필요한 작물 수박, 가지, 완두, 고추, 토마토, 사탕무. 그리고 10년 이상 휴작이 필요한 작물 아마, 인삼 등. 여기서 요 5년에 7년 휴작이 된 작물 여기 기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출된 문제. 그러면은 예상 문제는 10년 이상 휴작이 필요한 작물은 어떤 것이냐? 아마와 인삼을 하면 되겠죠. 이런 거 다 암기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그럼 기지 현상의 대책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윤작 돌려치기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담수, 토양 소독을 해야 되고, 유독물질 제거, 부족 영양분 보충, 객토 및 환토, 저항성 품종 이용 및 저항성 대목과 접목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파종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뿌리는 장소에 따른 분류, 직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파가 있고요. 분파가 있고요. 그리고 뿌리는 방법에 따른 분류에 따라서 흩어뿌림 3파, 줄뿌림 조파, 전뿌림 전파, 적파, 미세종자 파종 이렇게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기출된 문제는 직파에 대해서 기출됐네요. 보면 직파를 어떻게 직파 모상에서 융마여 분포에 정식하는 것이 아니라 분포에 직접 종자를 뿌리는 것으로 이식을 하면 뿌리가 피해를 받는 작물, 종자가격이 저렴하고 발화하기 쉬운 경우에 적용되고, 직파가 적합한 작물로는 맨드라미, 코스모스, 금자나, 무, 당근, 열무, 쑥갓 등이 있고요. 흩어뿌림 3파, 흩어뿌리는 걸 말한다. 기출됐네요. 파종 방법 중 3파의 정의를 쓰시오 했는데요. 3파 포장 전면의 종자를 흩어뿌리는 방법으로 미세 종자에 적합하다. 자, 3파의 장점과 단점인데요. 장점은 노력이 적게 든다. 단점은 종자 소요량이 많아지고 통기 및 투과성이 나빠지며 제초 및 병충해 방제에 어렵다. 그 다음에 줄뿌림 조파도 기출된 문제입니다. 조파는 이랑을 만들어 종자를 줄지어 뿌리는 방법으로 보통 종자가 적합하며 10L당 2에서 4리터씩가 소요되겠습니다. 이랑 사이 비어있기 때문에 장점은 수분 및 양분 공급이 좋고 통풍과 투과도 잘 되며 관리 작업에도 편리하여 생육이 좋다. 그래요. 요것도 기출된 문제입니다. 요거는 전파 예상 문제로 보겠습니다. 전파는 어떤 것이냐? 전뿌림. 일정한 간격을 두고 하나에서 수개의 종자를 띄엄띄엄 파종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게 전파고, 장점은 종자 수요량이 적고 통풍 및 통풍이 좋아 균일한 생육을 하고, 단점은 노력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고, 전파의 적용 종자로는 두류, 감자와 같은 대립 종자가 이에 이용되겠다. 그 다음에 적파, 이것도 예상 문제죠. 적파는 전파와 비슷한 방법으로 전파할 때 한 곳에 여러 개의 종자를 파종하는 방법이다. 수분, 비료분, 수량, 통풍 등 환경 조건이 좋아 생육이 건실하고 양호하다. 장점, 미세종자 파종, 이것도 기출된 문제입니다. 파종을 어떻게 하냐면은 요 기출 문제, 파종 상자에 망사를 깐 뒤, 요거 가로였고, 왕몰에 5분의 1 정도 채우고 파종 상토를 5분의 4 정도 채운다. 그 위에 미세종자와 모래를 1대 20으로 비율로 섞어 고르게 파종한다. 폭토는 하지 않거나 신문지 등으로 덮고 전면관수를 한다. 전면관수 마무리한다. 전면관수. 그리고 종자 상자에 망상을 까는 이유를 대해서 이것도 기출됐겠네요. 이유를 써라. 육모 상자의 구멍으로 모래나 상토가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다음 중 전면간수가 어떤 것이냐 이래 놓았을 때 모세관세에 의해서 작물이 밑으로부터 물을 흡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물통에 물을 다 받고 그 위에 파종상자를 놓아 간수하는 것을 전면간수라고 한다. 자, 이것도 기출된 문제입니다. 전면간수하는 이유 왜 이래 하냐면은 물을 위로 뿌리게 되면은 종자가 한쪽으로 쏠리거나 흘러갈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면간수를 한다. 이거. 자, 적용 종자로는 페추니아, 금어초, 베고니아, 담배 이런 종자가 있겠습니다. 요 부분은 중요합니다. 흩어뿌림, 줄뿌림, 전뿌림, 적파, 미세종자, 파종 이것들은 완벽하게 공부를 해놔야 되겠습니다. 자, 파종하고는 복토 이것도 중요하겠네요. 파종 후 종자가 노출되지 않도록 묘상을 흙으로 덮어주는 이를 복토라고 하는데요. 종자의 크기의 2, 3배 정도 덮어주는 것이 좋다. 작물의 복도 깊이 이게 또 기출문제입니다. 봅시다. 종자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얇게 파종해야 되는 것은 상추, 파, 양파, 당근, 담배 등이고 그리고 요 기출된 문제입니다. 0.5에서 1cm 되는 종자는 토마토, 고추, 양배추, 가지, 오이 등이 있으며 2.5에서 3cm 정도 복토를 해야 되는 종자는 호밀, 밀, 보리, 기리 등이 있으며 5에서 9cm 정도로 기출문제입니다. 복토를 해야 되는 종자는 생강, 감자, 토란 등이 있으며 그리고 이것도 기출된 문제입니다. 10cm 이상 복토해야 되는 종자는 수수나 튤립, 나리, 하이신스 이런 것들이 기출된 문제입니다. 한번 볼까요? 파종 시 복토를 10cm 이상 하는 종자는 골라라. 이랬나네요. 그리고 또 기출문제 파종 시 5에서 9cm 정도 깊이로 복토하는 종자를 고르시오. 그러면 여러 가지 해놓고 골라야 되기 때문에 파, 고추, 생강, 밀, 감자, 양파, 튤립 이래놨죠. 그러면은 아까 공부했던 거 토란, 감자, 생강 이런 것들로 골라내야 되겠죠. 그런 게 확실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상토의 구비 조건을 쓰시오. 배수성, 보수성, 통기성 등 물리적인 성분이 우수해야 한다. 그 다음에 적절한 pH를 유지해야 하고 각종 무기 양분을 적정 수준으로 함유해야 한다. 그 다음에 병균, 해충, 잡초 종자가 없어야 한다. 다음은 용기에서 플러그 트레이와 포트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플러그 트레이. 이거는 쉘 트레이라고도 부르는 육모형 트레이는 모양, 크기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표준으로는 28 곱하기 56인데 이는 자동을 위한 자동 파종기 사용의 용이성을 공정 육모를 하기 위한 배더 규격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육모 비료의 조건, 이거 중요하겠네요. 토양의 물리적 성질, 통기성, 배수성, 보수성이 좋아야 하고 비료 내에 병충해가 없어야 하고 비료 내에 잡초 종자가 없어야 한다. 그리고 토양의 산도에
알맞아야 한다. 다음 기출문제입니다. 작물별, 작형별, 적정 육묘일수와 묘의 크기에 대해서 기술해 냈는데요. 먼저 참외하고 수박은 촉성 재배 시는 35일에서 40일, 반촉성 재배도 35일에서 40일, 억제 재배 시에는 25일에서 30일, 초숙 재배에서는 25일에서 35일, 모의 크기는 잎이 3에서 5매 놓았을 때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5위 기출문제입니다. 촉성 재배 시는 35일에서 40일, 반촉성 재배도 35일에서 45일이고 억제 재배 25일에서 30일, 초숙 재배 25일에서 35일인데 잎은 3매에서 5매, 묘의 상태는 묘의 약 10%가 덩굴손 출현됐을 때 육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토마토는 촉성 재배 50에서 60일, 반촉성 65에서 75일, 억제 재배는 30일에서 40일, 조숙에는 60에서 70일, 잎은 8에서 9매, 묘의 상태는 첫 화방 출현 약 10% 개화됐을 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고추는 촉성 재배는 60에서 70일, 반촉성 재배는 90일에서 100일, 억제는 30일에서 40일, 조숙은 70일에서 80일, 그리고 잎은 10매에서 13매, 묘의 상태는 첫꽃 출현 개화되었을 때, 그 다음에 호박, 촉성 재배는 25일에서 35일, 반촉성 재배는 35일에서 40일, 억제는 25일에서 30일, 조숙은 25일에서 35일, 묘의 크기는 잎이 5, 6매 넣었을 때, 묘의 크기는 자엽 부근에서 구부러짐이 나타날 때입니다. 자, 기출문제입니다. 육묘 장소 적합한 곳 세 가지를 쓰시오. 자, 설치 장소 고려 조건을 보면은 첫 번째 범포에서 가까운 곳이야 하고, 두 번째는 관계수를 얻기 쉽고 집에서 멀지 않아 관리가 편리한 곳이라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저온기 육묘를 양지 바르고 따뜻하며 강한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곳이어야 하고, 그 다음째 배수가 잘 되는 곳, 모짜리는 오수와 냉수가 침입하지 않는 곳이라 해야 되고, 다섯 번째는 인축, 동물, 병충해 피해 염려가 없는 곳이어야 한다. 그 다음에 또 기출문제인데 보면 공정육묘 장점 두 가지를 쓰시오. 자, 이런 문제인데 공정육묘, 퍼러그 육묘란 어떤 것이냐. 자, 여러 개의 작은 용기가 연결된 플러그 트레이라고 불리는 육묘 전용 용기를 이용하여 육묘하는 것을 말한다. 자, 장점은 자동화된 공정을 통해 대량 생산으로 육묘 비용이 절감된다. 두 번째는 재배 시기에 관계없이 연중 육묘를 가능하다. 세 번째는 계획 영농이 가능하고 시설 활용도가 높일 수 있다. 네 번째는 운반과 정식이 쉽고 노력이 절감된다. 다섯 번째는 무종의 균일하고 건실하다. 여섯 번째는 정식 후 활착이 빠르고 초기 생육이 왕성하다. 자, 일곱 번째는 규격화되어 있어서 기계화가 가능하다. 자, 이렇고 그러면은 단점은 무엇이냐? 자, 기계나 시설 등의 설치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공부 다시 해놔야 되겠고요. 다음은 제비관리에서 경운과 정지, 경운, 정지, 작휴 이런데 작휴에 대해서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농작물을 심어 가꿀 수 있도록 일항을 만드는 일을 작휴라고 한다. 그리고 작물 재배 시 일정한 간격으로 길게 선을 긋고 그 선을 중심으로 땅을 돋우며 솟아오르게 만든 부위를 일항이라 하고 솟은 부분 사이로 움푹 패인 부분을 고랑이라고 한다. 요 개념 공부. 자, 기출문제입니다. 평유법. 정지를 경운하여 흙덩이를 부수고 판판하게 골라 일항을 평평하게 하여 일항과 고랑의 높이를 같게 하는 방식으로서 장점으로는 건조해와 습해를 동시에 완화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휴림법. 휴림법은 휴림구파법과 휴림휴파법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기출된 문제인데요. 휴림구파법은 일항을 세우고 낮은 골에 파종하는 방식을 말하고 장점은 건조해와 동해를 방지할 수 있고 감자에서는 빨을 촉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휴림휴파법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일항을 세우고 일항 위에 파종하는 방식이고 토양 배수와 통기가 좋아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또 기출되는데요. 성유법. 이거는 일항을 보통보다 넓고 크게 만드는 방식으로 파종이 편리하고 생육 초기 건조해와 장마철 습해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작물의 재배 관리에서 예상해 보면 정지의 목적을 적어라. 자, 정지의 목적은 불필요한 착과 또는 줄기 신장에 따른 영양분 소모를 막고 목적하는 생산물의 비대 및 발육 촉진하기 위함이다. 다음은 과다하게 생장된 잎과 줄기에 의하여 광이 차단되거나 통기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며 건전한 생육을 도모하고 병충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자, 정지의 종류는 이게 중요합니다. 정전이 있고요. 적심이 있고 적화가 있고 적엽이 있습니다. 자, 여기 기출된 문제. 자, 이 문제는 기출 문제입니다. 적심과 환상박피를 정의하시오. 자, 적심은 순자라기를 말하는데 수직 방향으로 새로운 가지가 나지 않도록 맨 끝 생장점 부분을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자, 장점으로서는 남아있는 잎이 크고 두꺼워지며 빛깔이 진해지고 개화 결실이 좋아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가는 곁순을 따주는 것으로 원줄기와 잎 사이의 계다량에서 발생하는 어린 척지 또는 눈을 제거하는 것이다. 장점으로는 본가지의 생장에 충실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 고대는 적엽은 어떤 것인가? 적엽. 노화된 잎, 불필요한 잎들을 적절히 떼내는 것이다. 자, 광합성 능력이 떨어지는 하엽, 병이 발생한 잎들을 제거한다. 장점으로서는 수광 효율이 높이고 통풍이 좋아 병충해가 줄어든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시비 중에서 옆면 시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예상 문제로 공부합니다. 액체 비료를 식물 잎에 직접 공급하는 방법을 옆면 시비라고 하고 잎의 전면보다 뒷면에서 흡수를 잘 한다.
이것들은 장점으로 보면은 토양 시비보다 비료 성분 흡수가 쉽고 빠르다. 자, 이것도 예상하건데요. 자, 연면 시비를 이용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가? 자, 작물의 특정 양분이 결핍이 나타날 경우. 두 번째는 작물의 영양 상태를 급속히 회복시켜야 할 경우. 세 번째는 작물이 영양을 뿌리로 흡수하기 어려울 때. 네 번째는 토양 시비가 곤란한 경우. 다음은 특수한 목적이 있을 때. 자, 이거는 기출문제입니다. 다음을 보고 생리적 수확 시기가 옳은 것은 해놨습니다. 단옥수수는 수염을 난 후 27일, 수염 난 후 40일에 수확한다. 콩은 꽃이 피고 10일, 40일 후에 수확한다. 이런 식으로 기출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느냐? 작물별 수확 지표를 한번 보면은 분류는 완숙과형, 미숙과형, 땅속 채소, 잎줄기, 채소, 기타 요래나 있는데요. 자, 완숙 과정에서는 수박은 어떤데 수확을 하느냐 하면은 착과 후 적산 온도가 800에서 1000도씨, 접지부 과피색이 황색일 때, 착과 절이 덩굴손이 3분의 1 위조되었을 때, 그리고 과병의 털이 없어질 때, 이때 수확하고요. 그 다음에 참외는 과피색의 변화할 때, 착과 후 35일 내외. 멜론은 교배 후 일수, 네트멜론은 50일에서 60일, 무, 메트멜론은 40일에서 50일. 수확 전 당도나 육질 실험조사 해가지고 수확을 하고요. 호박은 추키니, 애호박, 호도박은 귀화 후 10일 내외, 완숙과는 귀화 후 50일 내외. 자, 고추는 풋고추는 개화 후 20일에서 30일 후, 홍고추는 개화 후 50일 이상에 수확을 합니다. 토마토는 과피색이 녹죽기에는 완숙기 사이, 착과 후 적산온도 1000에서 1500도씨, 수정 후 40일 내외. 가지는 개화 후 15일에서 40일 내외, 100g에서 200g 정도일 때. 자, 단옥수수 기출문제네요. 70일에서 110일 무쌍일수고, 수염 출현 후 약 3주, 27일이 답이었는데요. 수염 상태로 판단한다. 자, 그 다음에 콩가식물, 푸콩일 때는 꼬투리가 급속히 비대해졌을 때, 완두는 귀화 후 14일에서 25일 때, 강낭콩은 귀화 후 11일에서 14일 때. 그리고 미숫가형 오이는 크기는 10에서 25cm일 때, 오이는 크기가 20에서 25cm일 때, 개화 후 7일에서 10일. 무는 20일 무, 파종은 3, 4주. 알타리 무는 5에서 6주. 일반 무는 8에서 24주 때 수확한답니다. 또 당근은 발화 후 60일에서 90일 채성기일 때. 감자
궤경이 비대해 가지고 생장이 정지됐을 때 그러면 잎이 마르기 시작할 때 되겠죠. 고구마는 정식 후 90일에서 50일일 때, 생강은 파종 후 200일일 때, 그리고 채소로 보면 상추는 적산 온도가 1400에서 1700일 때, 그리고 정식 후 30일경부터 수확이 가능하다고. 자, 그 다음에 시금치는 초장의 길이가 27에서 30cm일 때, 마늘과 양파는 지상부 잎이 50에서 70% 누래질 때, 그리고 양파는 기존의 잎이 도복이 됐을 때, 이렇게 수확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수확 후 관리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여기 애랭에 대해서 기출됐고요. 보면 애견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랭이 있고, 그 다음에 다단기, 세척, 살균, 에틸렌 작용, 억제제 처리, 애랭이 있습니다. 자, 기출문제 한번 볼까요? 수확 후 처리인 애랭에 대해 원리를 쓰시오. 이게 나왔고요. 자, 그러면은 애견은 어떤 걸 애견을 하면은 저장 유통 전 수확물의 수분 중 일부를 말리는 작업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큐링. 자, 큐링은 수확 과정에서 발생한 상처 조직에 유합 조직이 형성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일을 말한다. 이래 놓고요. 효과는 상처의 치유를 통해 병원균의 침입 경로를 없애고 상처로 인한 흡입량 증가를 억제함으로써 저장성과 품질을 증대시킬 수 있다. 자, 적용 작물로서는 고구마, 감자, 생강, 마늘, 양파 등이 있으며, 자, 요거 중요하겠네요. 예상문제. 큐어링 방법을 논하시오. 자, 고구마는 온도 30에서 90% 이상의 상대 습도에서 6, 7일 동안 큐어링을 실시한다. 자, 감자는 온도 20도에서 8에서 100%의 상대 습도에서 일주일 이상 큐어링을 실시한다. 자, 작물의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해 수확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품온을 낮추어 주는 일을 애랭이라고 한다. 효과는 호흡, 정산 등 생리작용을 저하시켜 저장성을 증대하고, 애랭하는 방법은 공냉식, 강제 송풍식, 찹 통풍식, 진공 애랭식, 그리고 수랭식, 빙냉식 등이 있다. 자, 그러면 저장이 중요합니다. 저장은 일반 저장과 저온 저장, 그리고 CA 저장, MA 저장, 그리고 품목별 저장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CA 저장 기출된 문제입니다. CA 저장이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수확한 농산물의 대사 활동을 억제하기 위해 대기의 가스 조성을 인공적으로 조절하여 저산소, 고이산화탄소 조건을 해가지고 산소는 21%, 이산화탄소는 0.03%로 만든 저온고에서 농산물을 저장하는 품질 보존 효과를 높이는 저장법이다. 이게 CA 저장이고, 장점으로서는 농산물의 호흡을 억제시킴으로써 장기 저장이 가능하다.
단점으로서는 설치 및 관리와 유지 비용이 높고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MA 저장. 자, 수확한 농산물을 이산화탄소와 산소에 대해 약간의 투과도를 가진 포장지대로 주로 0.05mm 두께의 폴리에틸렌 필름을 사용해 가지고 포장하여 생산물의 호흡에 따라 자연적으로 가스 농도가 변하는 것을 이용한 저장법이다. 자, 농산물이 호흡함에 따른 고이산화탄소, 저산소로 변한다. 자, 장점으로는 적은 비용으로 간편히 저장할 수 있고 호흡 및 정산작용을 억제 저장성이 향상된다. 단점으로는 즉각적으로 포장 내 대기 조성을 바꿀 수 없고 필름의 투과도가 맞지 않을 경우 현기호흡 상태에 따지거나 호흡 억제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품목별 저장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양파는 0도에서 70%에서 75%의 상대 습도에서 저장하는 것이 좋으며, 마늘은 -1에서 0도씨의 저온에서 60에서 70%의 상도 습도에서 저장하니 좋다. 감자는 3.3에서 4.4도의 저온에서 하고 90에서 95%의 상대 습도에서 저장한 것이 적당하다. 자, 딸기는 0도의 저온에서 가능하고 90에서 95%의 상대 습도에서 저장하는 것이 적당하다. 가지는 7.2에서 12.2도의 저온에서 가능하며 90에서 95%의 상대 습도에서 저장한 것이 적당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계속 보겠습니다. 고추는 7.2에서 10도씨의 저온에서 하고 90에서 95%의 상대 습도에 저장하고, 수박은 10에서 15.6도의 저온에서 하고 90%의 상대 습도에 저장하는 것이 적당하고, 고구마는 12.8도의 저온에서 90%의 상대 습도에서 저장하는 것이 적당하고, 배추, 양배추는 0도씨의 저온에서 98에서 100%의 상대 습도에서 저장하는 것이 좋고, 아스파라거스는 2.2도의 저온에서 95에서 100%의 상대 습도에서 저장하는 것이 좋고, 단옥수수는 0도의 저온에서 하고 90에서 98%의 상대 습도에서 저장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